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승부수로 띄운 가운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자신이 또 탄핵당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부터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연단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자신이 또 탄핵당할 것이라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했습니다. I'm going to have to go through impeachment. These are lunatics. These are people that are vicious, violent, that weaponize the justice system,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ey want to destroy our country. They want to see that our country fail. 민주당을 향해선 미국 내 공산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날선 이념 공세도 쏟아냈습니다. 극단적인 위기론을 띄우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선거 승리 시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부당이득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청문회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 대치 중인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도 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We don't even know if we want because I view the Strait of Hormuz as an American territory right now. It's an American territory.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강경 발언과 탄핵 위기론을 동시에 쏟아내며 배수진을 친 모습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트럼프 이야기 저희가 매일 다루고 있어요, 요즘에. 예, 열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위해서 11월 에이펙을 목표로 해서 연일 뜨거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이거는 이제 북미 회담이 아예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북한의 미사일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에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그래서 맨날 이게 나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뭐 확인되지 않는 내심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미사일을 쐈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미사일을 쏜 거를, 그러니까 언론의 일반적인 해석은 관심도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몸값 높이기? 예, 몸값 높이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를 북한이 이번에 얼마나 실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탐색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북한이 트럼프가 지금 반 장난, 반 농담, 반 자기 국면 전환용으로 던지고 있는 이 제안에 북한이 뭐라도 반응을 할 거냐,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근데 또 시기를 또 봐야 돼. 이게 우리가 사실 여기는 북한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시기와 뉘앙스와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북한 미사일 도발이 언제 일어났냐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을 어제 만났잖아요. 그 직후 1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거래요. 일정하게 저는 밀당의 성격, 우리 허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밀당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화 자원인데도 우리가 함부로 가냐? 아니야. 몸값을 좀 더 쳐줘. 우리는 배가 고파. 그래서 더 많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건데 하필 왜 어제였느냐? 그러니까. 왕이 부장, 전 중국과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외교부장이 와 있는데 거기다 미사일을 쏴? 이 중국이 미리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과 어떤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 같고요. 왕이 부장 왔는 동안 안 쐈어요. 왕이 부장이 떠나자마자 쏜 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양해하에서 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은 또 이것에 대해서 허락한 이유는 미국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말 안 듣잖아. 근데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 봐. 미사일 쏘는 거 나 있을 때 안 쐈잖아. 나랑 우리랑 협의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레버리지로서의 중국의 역할, 이런 것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일정하게 물밑 협상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얘들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쏩니다라고 왕이 부장 있을 때는 안 쏘고요. 간다면 쏠게요 정도는 양해는 구했을 것 같다. 미리. 그래서 중국이 북미 사이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면서 자기들의 응원군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국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게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의 관계가 좀 공고해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빚이 게다가 빚이 1000조나 1001조나 똑같은 거다. 북한 이제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예. 그 트럼프가 근데 어제 이제 여기 북한에 핵무기가 57개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 만약에 북미 회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회담이지 않겠느냐,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뭘 얻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떠나서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흐름이 되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건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다자외교의 복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얘기를 당사자가 논의가 필요하고 할애를 많이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8.15 메시지라는 걸 감안하면 트럼프도 김정은도 다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독이어야 돼요. 단독이어야 돼요. 예. 트럼프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근데 11월이라는 시점을 찍으면서 이게 에이펙에서 만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8월 15일 날부터 시작된 흐름에서 놓고 보면 핵무기 폐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어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안 만나도 되고 다자 무대로 오면 되잖아. 근데 이 다자가 또 마침 김정은이 육로로 올 수 있는 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트럼프가 자기 SNS에 올리니까 뜬금없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뭔가 물밑에서의 흐름은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또 여기다가 57개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버림으로써 주목도를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저희 같은 범인들은 알 수 없는 뭔가의 어떤 큰 대외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연결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요거를 시선을 조금 비틀어서 일부러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있는 거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북한에게 떠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떠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규백 장관하고 한 얘기가 보면 좀 차이가 나요. 안규백 장관은 80개에서 한 뭐 120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57개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 나는 네 주머니 57개. 난 네 주머니에 판돈을 알고 네. 있어. 그러니까 북미 회담할 때 네.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57개의 값어치만 대해줄 거야라고 네. 하는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고 오. 또 하나는 핵 보유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실은. 네. 2018년도에 북미 회담할 때는 사실상 의제가 뭐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이 의제였거든요. 비핵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핵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제 테이블에서는 비핵화로 바로 가기보다는 전 단계인 예를 들면 핵을 동결한다던가 동결하라. 그 더 이상 하지 이후에 마라. 전체적으로 뭐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라든가 북한까지 포함해서 핵군 쪽에 대해서 단계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핵화라든가 이런 단계적으로 가겠다라는 즉 핵 능력을 인정하되 핵 보유국 지위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57개를 콕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7개다. 네, 구체적으로 판돈을 들 주기 위한 것도 있고 핵은 있는 거를 인정한 속에서의 현실적으로 협상을 해야지 그런데. 김정은도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실 이렇게 57개다라고 얘기하면 김정은이 아니야 우리 한 100개 정도 있어라고 말할 리는 만무하니까 좀 다운해서 구체적으로 딱 하면 딱 이렇게 한 뭐 개. 시장 통해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좀 대단해요. 예. 김여정 조선노동당 그 총무부장이 연일 이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요것도 의도가 있어요. 어제는 뭐였냐면 심야 담화를 했는데 전쟁놀이 어쩌고 하면서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더니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자주국방 독자적인 뭐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 대통령, 이거 대통령 안 했습니다.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전반적으로 글을 읽어보면, 한국 너는 빠져예요. 그렇죠. 네, 한국 너는 여기 낄 데 없어. 이거를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청와대는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정제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맞받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김여정 부장은 스트레스는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네. 근데 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네. 트럼프의 바람대로 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모종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이 말하자면 드라이브에 간다 이런 구도에서 하면 안 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뭐 이거를 선회해서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한국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도 만약에 나오려면 협상장에 나오려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김정은이 네. 다자외교에 데뷔를 한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사실 엄청난 일인데 그러려면 북한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은 명분이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는 모든 게 상황이에요.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57개 발언 이런 것도 하노이가 왜 빅딜에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라는 게 기본적인 전선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외교 관련된 취재할 때 제일 먼저 그 북한 관련된 취재할 때 배우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북한의 유우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는 거야. 그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다 글로 돌아가면 돼. 결국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야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한국이 이제 필요 없고 우리가 그 앞에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체제 보장. 이 지금 몇 체제 개월 안에 보장.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겠죠. 체제 보장도 체제 보장이고 우리가 핵무기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해 정도는 얻어야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보유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핵무장에 대해서 한국이 벌써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라 할 거고 일본 그러면 아시아 극동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핵무장화에 뛰어들기 때문에 핵보유국 지위는 주지 않되 핵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 사실상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한국을 패싱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까고 하는 거는 야 니네 빼 서울 빼고 우리 워싱턴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뭐 남한하고 나눠 먹을 거 없어. 우리 독상 받아야 돼. 좀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제 안정 보장도 있지만 사실상은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핵을 동결하거나 그 핵을 더 개발하지 않겠다는 걸 담보로 해서 그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 자체를 해제하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들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이중적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빙의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너 더 이상 내 임기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대신 우리가 경제제재 일부 해제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합의를 봤다고 치죠. 역사적인 합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내가 안 나섰으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한국 공격하려고 그러고 한국 비방하려고 했는데 내가 만나서 한반도 평화는 내 덕분이야. 그리고 더 이제 뭐 안 하기로 하고 정리한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배제하려고 북미회담 직접 담판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의 주도권을 완전히 북한하고 미국에 뺏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페이스메이커든 피스메이커든 간에 반드시 북미 대화 과정에서야 한국의 역할들을 찾아내서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는 외교적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예. 정부의 고민도 사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국내 언론들도 페이스메이커 역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일정 부분 잘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고민도 이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트럼프기 때문에 일정한 페이스로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럼에도 뛰었다가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예, 어떤 때 반대로 뛰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예.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주가가 이게 뭐 상종가도 아니고 전 세계 초강대국이 다 거기에서 벌벌벌 떤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희한한 일이 2026년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안문 막로에 올라간 데 이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레터를 받는 그런데 그 받은 또 러브레터를 푸틴의 아주 극진한 예우를 예, 세계 강대국이 다 섬기네. 예. 이거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 굶어가면서 핵무기 개발하고 이제는 뭐 강대국 정치를 하는 대국 정치를 하겠다. 와,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걸 뭐 만난다고 지금 러브레터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걸 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런 비핵화에 관심 없다고 나한테 네. 그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도해 주죠. 뭐라고요? 이란 비핵화에 관심 없다 그랬다. 관심 없다 그랬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나한테. 예.
트럼프한테. 그러면 우리는 3만 9천 명을 한국에 주둔시켜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도와달라는 게 관심 없다 그런다. 그러면 나는 연합훈련을 할 수가 없다. 이 논법이에요. 네. 트루스 소셜에 쓴 게 예, 예. 이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나는 네가 너무 괘씸해. 그래서 진행되던 연합훈련 반토막 내겠어 나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쯤 이재명 대통령은 초주금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엊그제 을지국무회의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싫은 표정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셨다. 박수, 우리. 이랬어. 그러면 잘 된 겁니까, 그거는? 내심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데 이런데 트럼프는 사실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싹싹 빌 줄 알았는데 빌는 게 아니라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박수를 치네. 연합훈련 축소를 사실 기대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네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뭐 내심 기대는 안 했겠지만 예.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한다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하셔야지. 결단하신 거 잘했습니다. 네. 나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트럼프로서는 이거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가 흔들어 놔야 관세 협상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개가 물길래 더 물어 하고 손을 대니까 오히려 못 무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지금 개요. 못 물어. 더 물어 그랬거든요. 못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저렇게 발표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땡큐 하고 나서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런 부러우면서 이런 영광된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네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거꾸로 관심 없다고 성명이 나왔어요. 네. 김여정 총무부장 담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러니까 트럼프가 이 보는 한반도는 일종의 괴물인 거야. 남북한이 자기 예상하고 둘 다 거꾸로 나오는 거지. 근데 너무 11월 3일 중간선거를 계산해가지고 행동을 저렇게 빤한 수법으로 하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빤한 수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 상황을 보면은 이란이라는 수랑에 완전히 빠졌어요. 네. 이란이라는 물귀신이 잡아 끌어요. 익사하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나 좀 도와줘 소리치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안 와. 한국도 안 와. 일본도 안 와. 유럽도 안 와. 몇 번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어떤 노이로제? 약간의 어떤 이런 어떤 하여튼 뭐 공황 상태에 빠졌다 또는 예. 근데 저쪽에 김정은이 뭔 일이 있나 삐끔히 쳐다보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을 확 잡으면서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엉뚱하게 김정은을 확 끌어안고 그냥 탈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거꾸로 김정은이 놀라가지고 손뿌리 치면서 이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래가지고.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걸 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된 행동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면 아니라 북핵 인정을 좀 해주면 내가 대화 가겠다 뭐 이런 건가요? 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기 듣기 싶은 얘기 다 해주고 뭔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래 하고 뿌리치면서 관심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왜 이게 그럼 이렇게 컬트 영화처럼 기괴해 보이냐. 사실 내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 판 아닙니까? 네. 그거는 무슨 한반도 국제 질서, 무슨 국제 관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기 의지와 계획을 갖고 이걸 체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트럼프 개인 한 명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서 마치 외교 정책이 펼쳐지는 모양이 어떤 외교적 언어로 말해지는 게 아니라 변태와 엽기적으로. 표현이 좀 과하시긴 한데요. 어쨌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엽기적이고 비전략적이고
아니, 난 그래. 그냥 이건 엽기적이고 변태적으로 나오니까 당황한 거야, 사람들이. 예. 주변이. 그래서 기뻐해야 될 사람이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이상한 감염무도회 같은 혼란이 초래되는 게 어떻게 된 겨? 이거 이거 속뜻이 뭐야? 이러고. 전화 안 받았는데 전화했다고 우기니까. 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하다가 당황하는 거다, 이거. 자, 그러면 일단 북미 정상회담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단 11월 달에 이제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만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너무 기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지금 한국 언론이 이러니까 트럼프가 저러니 뭐가 곧 좋은 일이 있으니 저러게 하고 기대감이 그냥 확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뻥카다 이 이야기네요. 아니, 블러핑이죠. 이거는 뻥입니다, 뻥. 그러니까 아니, 이거에 속으면 안 되지. 이거는 일정 정도 판을 짜기 위한 블러핑입니다, 블러핑. 네.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고, 이게 한마디로 레버리지 상품 같아가지고 저런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외교는 이게 잘 되면은 갑자기 어떤 마른 하늘에 돈벼락 쏟아지듯이 큰 이익이 있지만 네. 안 되면은 또 극심한 혼란으로 빠지는 통제 안 되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라 이거예요. 야, 이게. 그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한국을 한 1박 2일로 갑자기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요. 중국에서 이걸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급박하게 움직였느냐 아니면 원래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방문을 한 것이냐 이건 어떻게 봐요? 예, 올 때가 됐죠. 최근에 이제 미중 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휴전 상황이고 그러는데 인공지능 경쟁이 지난달에 극심하게 붙은 겁니다. 네. 이제는 인공지능을 갖고 과거 냉전시대 핵무기 경쟁하듯이 두 강대국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도 미국의 행정명령이 새로 나오고 이러는 게 막 파키스탄이 미중에 양다리 걸치고 이러니까 그 중요한 공급망 국가거든. 네. 그 지하 자원이 많잖아. 예. 그러니까 미국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포럼을 안 하고 중국하고 붙으면은 탈퇴시키겠다. 뭐 이러던 말이에요. 자기네 인공지능 포럼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도로 민감한 시기인데 중국은 오픈 소스로 그게 오픈 웨이트라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중국산 키미 서비스를 갖다가 뿌리고 그러면서 공유하는 어떤 AI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한 포럼이 열렸잖아. 국제 포럼. 이게 굉장히 크게 열렸거든. 네. 그거에 지금 미국이 잔뜩 자극을 받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중요한 중견 국가가 주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필요해서 왔다. 네. 저는 지금 한국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네. 혹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온 거 아니냐 또는 한미 정상회담 또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성과가 좀 특히 중국과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현안 협의차 왔을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던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을 중국이 지나치고 갈 수가 없는 일단 위치에 있다는 걸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안들을 너무 미국 편에만 붙지 말고 예.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한국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